되게 짧게 걸려요. 자, 오늘 뭐 독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시로 하고 싶어요. 지금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하니까 그죠? 꽤 많은 시간을 현대시 학습하는 데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최대한 빨리 끝내서 여러분들이 고전도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학이 이제 현대시만 있는 게 아니고 고전 시간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고전도 좀 들어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래서 한켠에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했나? 여기는 안 했죠, 그죠? 52페이지 할 차례야. 이제 2학기 모레까지는 했어요. 영상 봤어요? 영상 봤어? 끝에 하나 봤어요. 그때 하나가 모레인가 뭐 그럴 텐데. 이거 아예 안 봤냐? 어? 영상 올려줬죠. 내가 보내지 않았어? 아, 그 문자. 예, 문자로 보낸 영상 안 봤냐? 네. 다. 네. 작품 설명돼 있으니까 작품 좀 보세요. 한 30분이면 봐요. 그러니까 작품 좀 보시고 52페이지부터 보세요. 52페이지. 뭐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봐야 될 거는 좀 특이한 시입니다. 이미지즘이라는 시인데 이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작가가 김광균이라는 작가인데 양철로 만든 달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달이라고 하면 자연물이죠. 그죠? 달인데 달이 뭘로 만든 느낌이야? 약간 쇠로 만든 느낌이에요. 쇠, 메탈, 양철로 만든 달이 떠 있고 수면 위에 떨어지고 부서지는 얼음 소리가 자 이제 청각이죠. 날카로운 호적같이 피리 소리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피리 소리가 들려요. 여기 배경에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마치 뭐 같다고? 굉장히 날카로운 그러니까 부서지는 얼음 소리가 얼음이 막 부서지는 소리인데 얼음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피리 소리 같다. 인공적인 느낌을 좀 주는 거예요. 여기 양철이라든가 피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좀 인공적인 느낌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피리, 양철 이런 것들이 약간 인위적인 느낌, 인공적인 느낌을 주고 이게 약간 도시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달이 떠 있고 날카로운 호적같이 피리 소리가 아니 얼음 소리가 피리 소리처럼 쨍하고 나는데 이게 옷에 스며든대요. 이게 무슨 기법이야? 소리는 청각이죠. 근데 스며드는 건 뭐예요? 촉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청각의 촉각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라 그래? 감각이라는 뜻이고 느낌이 어떤 거야? 날카로운 피리 소리가 막 내 몸에 스며드는 느낌이면 약간 싸한 거죠. 춥다는 느낌입니다. 춥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가니까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는 여울가 모래밭에 홀로 걸리면 여기 뭐가 펼쳐져 있어요? 모래 사장이 펼쳐져 있죠. 그죠? 모래밭이 있습니다. 모래밭에 이제 사람이 하나 혼자 이렇게 걷고 있는 거죠. 모래밭에. 여기는 모래밭입니다. 모래밭인데 여기로 사람이 이렇게 걷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런 시는 특징이 뭐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시를 읽다 보면. 이걸 무슨 시라고 그런다고? 이미지즘의 시라고 그런다. 거의 이미지밖에 없어. 시각, 청각, 뭐 촉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 이미지 위주로 그린 모더니즘 계열의 시라고 그러네. 이거는 약간 느낌이 그래요. 좀 특이한 느낌이야. 홀로 거니면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 같이 호수는 한복이 화려한 꽃밭이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법인데, 자 여기가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여기가 호수가 펼쳐져 있는 거죠. 호수가 펼쳐져 있어요. 이제 근데 호수가 그러면 은모래 같다는 건 무슨 뜻이야? 호수에 꽃이 필 수 있나?
없죠. 그럼 호수에 음모래를 뿌린 것 같다는 거 무슨 뜻일 것 같아? 지금 상황을 잘 봐. 그러니까 막 바짝바짝 한다는 거잖아. 그지? 어? 호수가 어떤 상황이야? 아, 그 힌트를 많이 줬는데. 와, 진짜 둘 다 상상력이 있거든. 제로구나, 니네. 괜찮아. 상황을 잘 봐. 춥다 그랬잖아, 힌트가. 그럼 호수가 어떤 상황일 것 같아? 여기가 막 모래 반짝반짝거린다니까. 모래 뿌리는 것처럼. 은색 모래를 뿌린 것처럼 반짝거린다. 무슨 뜻일까? 뭐? 잘 생각해봐. 호수를 밤에 보고 있잖아. 밤에 보는 호수는 무슨 색깔이야? 전에 얘기했잖아. 강이 밤에 보면 무슨 색깔이야? 검은색이야. 그럼 은색이 나와? 은색은 무슨 색깔이지? 흰색이야, 흰색. 흰색 계열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호수가 하얗게 돼 있다는 거잖아. 어떤 상황일 것 같냐고. 그치? 겨울왕국 안 봤어? 겨울왕국? 아니 호수가 다 얼어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하얗게 얼어있는 거잖아. 얼어있고 그 위로 뭐가 내린 거야? 오늘 같은 날씨 아니야. 저기 보니까 희끗희끗해 안 해. 길거리가. 그죠? 눈이 오는 거지. 괜찮아. 보다 보면 익숙해져. 됐지?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리는 거야. 얘들 한 폭이 하얀 꽃밭이 돼.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야 지금. 자연은 좋아 안 좋아? 호수가 온통 흰색으로 돼 있고 달이 떠 있고 모래밭이 있고 그죠? 날씨는 더럽게 춥고 자연은 아름답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이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청각을 통해서 뭐 하다는 거? 춥다는 거 알 수 있고 시각을 통해서 뭐 알 수 있니? 아름답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더럽게 추운 날씨에 자연은 좀 아름답게 되지. 근데 여기 봐봐. 감정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여윈 추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추억이 여위였다는 뜻이야. 추억이 여위다. 내가 앞에 수식어를 뒤로 빼주는 게 좋다 그러지? 여위다는 게 뭐야? 살이 빠졌다 이런 뜻이야. 그럼 추억이 여위있다는 건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거야? 추억이 거의 없는 거야? 추억이 거의 없는 거죠. 추억이 다 지워졌거나 없어지는 거. 이해돼? 그럼 봐봐. 추억이라는 건 형태가 있어 없어? 형태가 없죠? 이런 건 뭐라 그래? 추상적? 관념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근데 그걸 살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가 돼? 시각화했다 또는 뭐라 그래? 형태를 만들었다 그래 형상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그럼 무슨 뜻이야? 추억이 살이 빠졌다. 이건 무슨 뜻이야? 내게 추억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지? 그럼 좋은 거니 안 좋은 거니? 추억이 안 좋은 거죠? 그치? 안 좋은 거지. 추억의 가지가지엔 조각난 빙설이 눈부신 빛이라다. 자연은 아름다운데 내 추억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다. 낡은 고양이 허리띠 같이 강물이 길게 얼어붙고, 자, 강물이 길게 얼어붙었어. 그게 마치 뭐 같아? 낡은 고양 같잖아, 그치? 내가 추억이 없는 이유가 뭐야? 고양이 못 돼버려서, 낡아버려서. 이거 언제? 시골이 망하는 거 언제지? 그렇지, 산업화지. 그렇지. 아마도 산업화 시기에 어떻게 된 거야? 아니면 일제강점기, 그죠? 내가 지난번에 일제강점기에도 산업화가 있다고 그랬지, 기억하니? 일제강점기에도 산업화가 있었어.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두 번 있어. 일본이 전쟁하려고 우리나라에다 못 놔줬어. 철도랑 이런 거 놔줘. 그걸 놔줬다고 그러더라고, 이 새끼들은. 사실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 중국을 침략하려고 우리나라에다 뭐 놓은 거야? 군사기지로 놔둔 게 있어. 그게 철도거든. 그걸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놔줬다 그러거든, 걔네가. 말이 되냐, 그게?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놓은 게 아니라 그게 그 새끼들은. 그리고 전쟁 나는 바람에 그 철길이 다 끊겼어요. 알죠? 그래서 왜 삼발선 근처 가면 그거 알아? 철마는 달리고 싶다고. 그거 몰라? 옛날에 이렇게 남북을 통과하는 기차가 우리 지난번에 봤죠? 만주에서 왜 내려오는 기차 있었잖아. 기억나? 근데 이제 그게 다 끊겨버렸죠. 그럼 낡은 고양이의 허리띠 같이 강물이 길게 얼어붙는 건 상황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아 이렇게 보니까 봐봐. 그럼 춥다는 건 뭐랑 관련 있는 거야? 여기서 춥다는 건 고향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랑 관련 있는 것 같고 아 그럼 이해가 돼요. 추억이 여유였다는 건 왜 그렇겠어? 고향에 대한 기억들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겠지.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해돼? 그런 뜻 아니겠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노을은 나이 어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 내가 어릴 때 기억하던 고향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좀 희미해요. 그죠? 다만 노을 때문에 뭐야? 고향 기억이 난다고 이런 거니까 좀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앙상한 장문이 사이로 하늘이 투명한 기복을 떨어뜨리고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가 푸른 옷을 입고 있어. 조그만 그림자를 바람에 놔두며 서글픈 얼굴을 하고 논두기에 서 있다. 자, 송아지가 서글플 리는 없지. 누가 서글픈 거야? 내가 서글픈 거죠. 그러면 이런 풍경을 보면서 풍경은 아름답지만 나의 추억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 고향에 대한 추억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호수, 성모라는 호수 부분에서 쓴 시로 되어 있고요. 이건 아마도 고향과 관련된 지역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3번의 패턴에 가깝지 않을까. 그지? 자연은 이때는 좀 애매하네. 아 이거 좀 바꿀게요. 이게 하나 질문하자. 이거 나도 헷갈리긴 하는데 요 앞에 나왔던 거 봐봐. 달이 양철 같고 조금 인공적이고 도시적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뭐 얼음이 깨지는 소리, 피리 소리에다 비유한다거나 호수가 은색, 흰색으로 싹 덮여있는 추운 날씨라든가 그럼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느낌이 있니? 부정적인 느낌이 있니? 이 풍경을 보니까 부정적이지. 그치? 그래 맞아. 그러면 3번이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했네. 3번이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 몇 번이나? 몇 번이나? 2번? 2번? 맞아. 그러면 봐봐. 만약에 2번이야. 그러면 오케이, 좋았어. 느낌의 시인 거 맞거든, 그지? 그지? 느낌이잖아. 전체적으로 뭐야? 그림 그리듯이 그려준 거니까 느낌을 얘기하는 시인데 이게 느낌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전체적으로? 약간 부정적 느낌의 시인 거야. 이런 시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배경과 누구랑 관련이 있어? 자신의 추억이 여위어진 거랑 약간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이해되죠? 이 방식을 뭐라 그래? 먼저 풍경을 보여주고 뒤에 감정을 표시하는 거야. 선경 후정 기법이라고 해. 알겠지? 그지? 그리고 앞에 보인 풍경이 약간 쓸쓸한 게 뭐랑 관련이 있다고? 자기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와 관련이 있다. 그죠? 고향에 대한 추억들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슬픔이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저거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 해야 돼? 이런 거는 배경의 기능을 한다고 해야 돼. 경치가 분위기 잡아주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이렇게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정서가 부정적인데 풍경도 약간 부정적으로 나와. 내가 자연 풍경은 되게 99%는 뭐하라 그러지? 긍정이야 부정이야. 자연의 풍경은 그치 긍정이지. 그래서 아름답다 그러잖아. 1번 패턴이 나와야 돼 원래는. 근데 얘는 좀 특이하지. 화자의 태도도 부정적인데 그렇다고 자기를 성찰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쵸? 왜냐하면 풍경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치? 그럼 약간 화자가 지금 서글픔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럼 서글픔을 강화해주는 배경이니까 배경은 뭘 만들어주는 배경? 분위기를 생성하는 배경 이렇게 가지는 게 맞는 거야. 이해됐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주인공이 지금 슬퍼.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대부분 어디가 있지? 드라마 보면 한강에 가 있어요. 아니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강에 가 있어. 그리고 뭐가 져야 돼? 해가 지거나 아닌 거야? 밤이지 되게. 드라마 잘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그래요. 주인공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어둡고 어때? 강 주변이거나 막 그럴 때가 많아. 이유가 뭐야? 주인공의 정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 배경이라고. 오케이? 이걸 뭐라 그래? 배경과 인물의 정서가 뭐한다? 이걸 자 배경이 분위기 잡아주는 거야. 어두운 분위기 잡아주면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돼? 이걸 정서와 배경이 뭐하고 있다? 서로 호응한다라고 얘기한다. 이해돼서? 여기 좀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성선이라는 사람의 논두렁에 서서라는 시가 나옵니다. 갈아놓은 논두렁에 고인물을 본다. 이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물은 그러니까 잔잔하게 고여있는 물은 마치 무엇의 기능을 갖고 있니? 거울의 기능을 갖습니다. 거울은 무엇의 매개체였어? 자기 성찰의 매개체가 돼요. 그죠? 마음이 행복해진다. 나뭇가지가 후정하게 비치고 햇살이 비치고 날아가는 새 나의 얼굴이 들어있어. 그 배경에 뭐가 들어있어? 나뭇가지, 햇살, 이건 안 그려도 되겠죠? 이것도 역시 뭐니? 이미지로 돼 있죠. 이제 나의 얼굴이 돼. 늘 홀로이던 내가. 자, 내가 늘 좋았어, 안 좋았어?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 배경에 있는 많은 자연물들이 어떻게 돼? 나를 둘러싸고 있죠. 그럼 좋아, 안 좋아? 좋죠.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 자연과 내가 뭘 이루고 있니? 조화로운 거야. 이때 배경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이죠. 그럼 이런 배경, 이런 배경은 그냥 아름다운 자연으로 해석하시면 돼. 조화로운 자연, 아름다운 자연. 김광균이 썼던 배경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내 기분을 어떻게 만들어줘? 더 좋게 만드는, 그죠? 본래 내 모습인 것처럼, 거꾸로 서 있는 게 내 모습인 것처럼 아프지 않대. 자기를 성찰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찾았다. 저 세상 건너가 있기라는 게 무심하고 선명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부정적이었던 마음에서 뭘로 바뀌니? 그치? 그 논두렁에 비친 모습 때문에 긍정적인 걸로 바뀌게 되는 4번의 패턴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찰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요?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금 바뀌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자연이 나에게 뭘 주니? 니네 여행 가면 주로 어디로 가요? 산 아니면 바다 안 가니? 여행을 언제 갔었어요? 현준이 언제 갔어? 저요? 최근에 간 여행. 최근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최근이 언제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냐? 아니 그 초등학교 때 갔니? 초등학교 때 갔어요. 중학교 때 안 갔어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가족여행은 안 가요? 모르겠어요. 아 진짜? 간지 안 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기본 여름방학에 갔어요. 원래 네. 어디로 가요? 계곡. 그 대부분 그렇잖아, 그죠? 계곡 아니면 어디야? 바닷가 아니면 산이잖아, 그죠? 왜 거길 가지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뭘 줘요? 힐링을 주죠. 우리 현준이 여행을 좀 가야겠는데 나랑 갈까? 그렇죠, 그런가? 애들하고 가. 너 중3 때도 안 놀러 갔네 그러면? 중3 끝나고? 끝나고요. 그때 학원도 안 다녔다니. 끝나고 다녔어요. 아 그래? 아 국어를 안 하고. 그렇지. 아 힘들겠네. 고3 때는 여행 한번 가. 친구들하고 술 먹지 말고. 사고 터져. 내가 술 얘기해주나?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술 안 먹어봤자. 술을 먹으면 뭐가 끊기는 줄 알아? 필름이 끊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한 얘기는 이성이 끊겨. 그럼 뭐 할까? 나의 무의식에 잠겨있던 내 모습이 튀어나와. 니네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얌전하던 애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야. 내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술을 먹으면 집에까지 뛰어가. 14점 거잖아. 근데 걔가 키가 이만해요. 184 정도 되고 덩치도 이만하는데 평소에 너무 얌전해 애가. 술을 먹으면 그 이성의 끈이 끊어지면서 자기 안에 있던 그 에너지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서 집에까지 뛰어간대. 걔는 그래서 나는 같이 술을 먹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제 안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저는 술을 먹으면 꼭 토해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위장이 약한 줄 알았어요.
위가 약하고 술이 약해서 술을 먹으면 토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30 후반에 깨달았어요. 내가 왜 술을 먹으면 토하나 봤더니 그걸 깨달은 거야. 이성이 끊기면 나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게 뭔지 알아? 많이 먹고 싶은 거. 나는 제일 부러운 인간이 누구냐면 찌양 같은 애야. 찌양 같은 애. 알아 누군지? 1000만 유튜버잖아요. 1000만 회원을 갖고 있는 유튜버잖아. 돈도 많이 벌지만 그것도 부러운데 뭐가 부럽냐면 걔는 라면을 한 번에 20봉지를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2개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좀 짜증나는 게 라면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표정들이 이게 이 얘기를 왜 듣고 있나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약간 감각이 둔해지잖아.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별로 적게 들어요. 그래서 안주를 겁나 많이 먹어요. 근데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내 위장이 한계가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밑으로 못 내려가면 어떻게 돼? 역류. 그래서 자꾸 토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요새는 술을 과하게 먹지도 않고 왜? 너무 힘들어. 계속 토하니까. 새벽에 2시간씩 토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별로 요새는 과하게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과하게 먹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안주를 많이 안 먹으려고 해요. 먹으면 토하니까. 그치?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나중에 술 먹을 때 얘가 술이 많이 먹어서 나오는 행동을 보면 걔 안에 있는 욕구를 볼 수가 있어. 그게 걔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는 평소에 뭐 하고 있어? 이성을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모습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다가 술을 많이 먹으면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친구를 잘 보세요. 개인적으로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술 많이 먹으면 약간 이렇게 키스하려는 여자는 어때요? 이거 영상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교원 어때? 사귈 거야? 대답을 안 해. 상상만 해도 좋아? 그래요. 싫어? 싫을 것 같아. 그치? 안 좋아. 왠지 알아? 무의식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무의식 자체가 스킨십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위험해요. 위험한 여자야. 나랑만 하겠니? 내 여자친구가 나랑만 스킨십 하지 않고 다른 남자도 같이 스킨십을 하면 골치 아프지나. 오늘 되게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네. 그렇지. 아무튼 술을 적당히 드세요. 나중에 내가 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년만 있으면 고3이야. 고3이 아니니까 2년만 있으면 이제 대학교 갈 준비하고 있겠지. 그치? 2년 뒤에는 니네 그거 아니야? 입시가 끝났을 거 아니야. 지금 이제 결과 발표 다 났을 거거든. 그치? 그럼 니네가 어느 대학을 갔을지 알 수 있는 거야. 시간 아껴 쓰세요. 그 얘기 드리려고. 괜히 근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다. 미안해요. 자, 넘어. 그래서 오늘은 테마 파트를 좀 바꿉니다. 오늘은 전에 기억나죠? 시의 정서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지? 느낌. 그거 좀 외워야 돼. 느감성? 깨집이잖아. 느낌 했죠? 우리. 느낌은 아직 안 했어. 근데 느낌은 거의 안 나왔어 아직. 느낌은 뒤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많은 게 뭐야? 감정은 우리가 거의 다 했어. 그죠? 그 다음에 성찰했어 안 했어? 지난주에 성찰했죠? 깨달은.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끝났어. 지금 이거 하면 절반 이상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번 달에 현대시가 끝나면 다음 달에는 고전 시각 위주로 좀 수업을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독서는 계속 하셔야 돼. 독서는 쉬시면 안 돼요. 독서는 쉬시면 안 되는데 지금 교재가 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독서 교재 마무리되는 대로 제가 좀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자, 어린 시절 이런 거 나오면 뭐다?
과거를 뭐 하는 거야? 회상하는 장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화자는 어린아이야 어른이야?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른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린 시절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내일은 언제 오나요? 하룻밤만 자면 되지. 다음날 또 물었어요.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 더 자야 된다. 얘는 왜 자꾸 오늘이 내일이냐고 물어봐? 자, 어린아이들은 뭘 바라지? 자기가 빨리 컸으면 좋겠는 거야.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어린아이는 언제를 바라보며 살아요? 미래를 보는 존재죠. 왜? 그거 아니에요. 언제 했어? 그거 아시는 이걸 내가 했다고? 내용 공부하시는 어디서 봤지? 여기 지난번 건너뛰고 여기 했나? 필기가 돼 있어? 필기 안 필기 안돼 있어요. 앞에 똑같은 게 있었나? 내가 아까 봤는데 시간도 없던데. 나는 넘어가 그냥 그러면. 했으면 안 했어. 이거 얼마 전에 한 거지 이게. 언제 했지? 상관없어요. 이거는 안 했지. 이거 어려서 나는 램프풀 밑에서 자랐다. 이건 안 했지, 그지? 그럼 외적분 안 해도 되죠? 그래, 고맙다. 얘기해. 할 일이 줄었네. 왜? 너 왜 한숨 쉬어? 왜 한숨 쉬어? 할 일이 줄면 빨리 끝나잖아. 개꿀하네. 어차피 오늘 할 거만 하면 돼. 자, 여기도 봐봐. 여기서 어떻게 됐어? 어려서 나는 어디서 자랐어요? 여기 시를 안 따는 거죠, 어쨌든. 그죠? 어려서 그랬으니까 이것도 역시 뭐야? 과거를 회상하죠. 거기는 무슨 불 밑에서 자랐대? 램프불 밑에서 자랐대요. 램프불에서 자랄 때 어릴 때였어, 그죠? 그때는 어떤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재봉틀을 돌리는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였다 이렇게 됐어. 램프불을 켜놓고 밤중에 엄마랑 할머니가 뭐하고 계셔? 일을 하고 계신 거야. 내가 보니까 할머니는 시어머니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죠? 누가 없어? 집에? 아빠가 없어요. 부자인 것 같아? 가난한 것 같아? 재봉틀을 돌리는 거 보니까. 야, 이 한밤중에 재봉틀을 돌리고 있으면 부자겠니? 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 옷을 수선하거나 옷을 만드는 일밖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옛날에는. 그럼 부자인 것 같아? 가난한 것 같아? 그죠? 가난한 거야.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나에게 세상은 뭐였어? 나에게 누가 나의 전부야? 할머니와 엄마가 나의 전부였던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죠. 그죠? 어린아이는 엄마가 전부지 뭐. 조금 자라서는 어디 밑에서 놀았어요? 칸델라브로. 칸델라브로는 가스등이에요. 요거는 뭔지 알지? 램프는 알지? 이렇게 뚜껑 씌워가지고 유리 뚜껑 씌워서 이렇게 안에 소기름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럼 기름을 쓰다가 지금 뭐 쓰는 거야? 가스를 쓴다. 칸델라등이라고 하는 건. 가스등이야, 가스등. 야, 그럼 이거 쓸 때는 언제였을 거 아니? 언제쯤인 것 같아? 가스등이 처음 나왔을 때 언제일 것 같아? 옛날에는요, 저기 알지? 왜 길가에 세워져 있는 등 알아? 가로수 있잖아. 가로등이 가스로 돼 있었어요. 우리 그 있잖아. 집에 이렇게 저 가스 그걸로 돼 있는 등이 있었다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 나와요. 맨날 아저씨가 돌면서 불 켜는 아저씨 하나 있거든. 거기 나오는데 칸델라 등입니다. 이게 언제쯤일 것 같아요? 1920에서 30년대 정도로 보이는 등입니다. 칸델라 등입니다. 칸델라 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아요. 밖에 어두운데 칙칙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이게 가스라서 파란 불이 나와. 파란 불이 나오는. 근데 집에 누가 와요?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전. 그러니까 금전꾼이면 그때 기억나지? 뭐 하는 사람? 금 캐는 사람들이지. 금전꾼도 언제라 그랬어 그때? 일제 강점기 때 골드러시 일어났을 때 나왔다 그랬지. 근데 술에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뭐해? 에이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셈이 늦는다고, 그러니까 계산이 늦는다고 몰려와서
생때 쓰는 아내들, 아이 빨리 좀 계산해줘요. 왜 이렇게 비싸요? 막 이런 아줌마들이 나온다는 거야. 자,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술 취한 아저씨가 있고 그 와이프들이 와가지고 술값 계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가 무슨 집을 하신 거야? 술집을 하신 거야. 엄마가. 이해돼? 아내들의 모습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봐봐. 어린 시절에 봐도 엄마한테 막 달려드는 아줌마들이 있고 막 그 험한 아저씨들이 있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어때? 기억에 많이 남겠죠, 그죠? 소년 시절이 되는데 무슨 등으로 바뀌어서? 전등불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가 흘러가니? 불이 바뀔 때마다 뭐가 흘러?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지지. 장소 변동이 아니야 이런 거는,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전등불이 됐을 때 소년이 됐고 이것은 아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집 앞에 뭐가 있어? 극장이 있었나 봐. 극장이 화려한 간판과 가게들이 많았나 봐. 엄마가 뭘 하신 것 같아요? 전등불 있을 때는 극장 앞에 있는 가게를 운영하셨던 모양이야.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던 건 아니죠. 지난번에 얘기했지. 몰랐다, 알았다 이런 단어 나오면 뭐 하는 시라고 그랬지? 깨달음의 시라고 그랬어. 내가 깨달은 게 뭐야? 세상이 넓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럼 집에만 있을 필요가 없죠.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갔어요? 대처로 나갑니다. 이러면 이제 무슨 이동도 있는 거야? 내가 장소명 있으면 모두 이동한다고? 공간의 이동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 이제 내가 도시로 나갔어요. 이것저것 또 따라다닐 즐거움도 느끼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서? 바다 건너 해외까지 가게 됩니다. 일본이겠죠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시인 거 보니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자, 지난번에 여기 지금 초록색 써져 있는 단어들 보세요. 도둠 새겼다, 알았다, 나왔다, 들었다. 무슨 형? 이 전체 상황을 무슨 형으로 쓰고 있니? 평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지? 평소형은 둘 중에 하나야. 단정적인 태도. 그렇다! 이렇게 하는, 이거 뭐가 있을 때? 의지가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쓰거나, 아니면 뭐야? 감정을 뭐 할 때? 절제할 때 많이 써요. 이걸 뭐라고 하지? 무슨 태도가 있다? 관조적인 어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죠. 이거는 의지적인 어조인 것 같아요? 관조적인 어조인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거야? 내가 뭔가 깨달을 때는 어떤 어조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 관조적인 어조를 쓰게 된다 그랬죠. 관자가 무슨 관자야? 볼관자. 내가 뭘 보고 조자, 빛을 조자, 즉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 됐지? 자, 근데 많이 다닐수록 멀리 다닐수록 그러면 많은 걸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시야가 넓어지니 좁아지니? 이거 많은 걸 경험하면 시야가 넓어져야 정상이잖아. 근데 좁아졌대. 무슨 법이야? 말이 안 되지. 이 무슨 법? 역설법. 그럼 시야가 좁아져서 내 눈에 누구만 이제 비쳐? 내 망막에는 그 아주 어릴 때 봤던 요 모습. 그치? 자, 그럼 내 질문. 자,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할머니랑 엄마가 다시 재봉틀을 돌리고 계신 거야? 실루엣이라는 게 뭐지? 약간 그림자처럼 남아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내 눈에 비치는 건 뭐예요? 뭐일 것 같아? 뭐일 것 같아? 약간 흐릿하고 아주 어릴 때 봤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 무슨 뜻이야? 추억이지 추억. 그치? 그럼 내 시야가 좁아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 눈에 이제 누구만 보여? 엄마랑 할머니의 옛날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야. 그럼 감정이 뭐니? 내 어렸을 때 추억을 계속 떠올리잖아. 감정은 뭐예요? 그리움이죠. 그럼 얘가 깨달은 건 뭘까? 내가 세상을 넓게 봤는데 이제는 내게 할머니와 엄마의 옛 그 모습들이 전부가 됐다는 거야. 이 사람 깨달은 건 뭐야?
사람 깨달은 건 뭐야? 자, 이걸 잘 모르면 여기 밑에 내려가서 보면 되겠죠. 자,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은 화자의 성장과 함께 험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바깥 세계로 놓인 길을 따라 넓은 세계를 떠도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길을 거쳐오게 되면서 자신의 근원, 그러니까 내가 해외까지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인 거야? 엄마와 할머니의 희생 덕분인 거죠. 그 근원이 되어준 본원적인 세계, 나의 근본이 되는 세계로에 향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엄마 할머니 덕분에 뭐 하게 됐어? 이만큼 살게 된 거죠. 이해돼서? 그럼 다시 돌아와. 그럼 할머니와 엄마가 재봉틀 돌리던 모습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립다. 또 하나는 뭐야? 깨달았다는 뜻이야. 뭘 깨달았을까 이 사람이? 그동안 잊고 있던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덕분이라는 거? 엄마와 할머니 덕분이라는 걸 뭐하게 됐다? 깨달았다 이런 뜻인 거야. 철이 든 거지 쉽게 말해서. 그치? 이해돼? 저 역설법은 뭘 보여준다? 많이 다닐수록 시야가 좁아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짜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게 됐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이해되니? 여러분들이 그렇죠? 지금은 엄마 아빠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몰라요? 소중하다는 거 정도 알죠? 용돈 주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왜? 니는 돈 벌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직장을 다녀보시면 깨닫게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훌륭하시고 나를 정말 열심히 키우셨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이해돼요? 해봐야지 알아요. 여러분들 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패턴을 갖고 있다. 깨달음의 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동시에 모두 있다. 뒤에 숨겨져 있는 건 감정이 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1번의 패턴도 있어. 읽기는 이 정도로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와봐. 자,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라 했어요.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산비 아래 돌밭에 저절로 나서 지네들끼리 자라면서 제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감지럼도 시키고 뭐 씻고 토탈에 지네끼리 막 잘 살아 애들이. 뭐뭐 하고 했으니까 이거 적어놔. 뭐가 반복돼? 종결음이 반복. 그죠? 그리고 이거 봐봐. A, B, C, D, E, F, G 이렇게 나가면 이거 뭐라 그래? 무슨 법? 열거법. 그렇지. 그리고 야 얘네가 지네끼리 떠들어요. 나무가? 무슨 법이야? 자, 대화하는 거니까 이거는 화류가 아니고 뭐야? 의인법으로 보셔야 돼. 이해됐어? 자,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자연의 섭리 같은 거예요. 자연은 혼자 있어요? 같이 있어요? 자연은 서로 도우면서 어떻게 살아가니? 조화롭게 살아가죠. 그래서 자연이 갖고 있는 섭리는 뭐야? 조화와 평화로움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그 말은 자 우리 인간은 어떨까? 우리 인간은 조화롭니? 그렇지가 않죠. 아 얘들끼리 왕따도 시키고 서로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인간은 조화롭지가 못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동물끼리 힘들어도 썩은 가지란 말은 나무가 썩었다는 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힘들 때에도 상처가 있을 때에도 서로 핥아주고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 이 열매보다 아름다운 얘기는 뭐 하는 거야? 조화의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겠지, 그지? 조화롭고 평화롭게 사는 이야기를 주렁주렁 달았다가 온 마을에 뿌려준다. 마을에 뿌려준다는 건 뭐야? 니네도 우리처럼 좀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준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시는 자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니?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을 거야, 그지? 1번의 패턴이 되겠고 이런 시는 뭐라고 봐야 돼? 아름답다는 얘기는 아니죠. 인간과 관련되면 뭐라고 봐야 돼? 지향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도 봐봐.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이 뭐가 좋아요? 민들레도 만나고 감자 씹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죠?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든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길이 구부러진 길. 그럼 구부러진 길은 무엇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인간 자연이 민들레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있다고? 사람도 있다고, 그죠? 그럼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조화롭게 사는 길이 무슨 길이야?
구부러진 시골길. 이해됐어? 서울길은 반듯반듯하네. 반듯반듯하죠? 그죠? 그건 자연과 조화를 이루냐 안 이루지 않죠. 자연을 파괴하지. 그런. 차도 많이 다니고. 근데 구부러진 길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구부러진 길 계속 나오고, 요런 시도 역시 패턴은 뭐야? 1번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어떤 삶이 좋다고?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고. 이해돼? 그럼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은 뭐야? 다른 사람들과 뭐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거야. 이해됐지? 이것도 역시 지향적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이건? 이건 할만할 거야. 넘어와서 우리 몇 시에 시작했어? 5시 40분. 그냥 50분 지납니다. 힘들다 그지? 그거 막 겨우 죽을라 그러는데 죽을라. 좀만 더 하고 쉬자. 좀만 더 하고 쉽시다. 야 봐봐. 제목이 신경님의 길이라는 시예요. 제가 저렇게 명사형으로 끝나면 뭐가 강하다고?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죠. 그죠? 기억나죠? 사람들이 자기가 길을 만들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벼랑 앞에 세워두기도 하고. 의법이네. 그죠? 길이 사람처럼 뭐예요?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기도 한대. 큰 물에 우정체 허리를 동강내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대요. 길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한다.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쳐준다. 즉 이게 통념인데 뒤에 보기 박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길이 어떻다고 생각해? 길은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거야. 근데 사람이 만든 길에 의해서 뭐 하게 돼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교훈이나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는 거야. 근데 작가는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다. 길은 뭐 한다고? 사람에게 어려운 경험을 시켜서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게 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작가의 생각은 이걸 개성적 사고라고 해. 통념과 반대되는 게 개성이죠. 개성적 사고는 뭐냐면 길은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어 들어가요. 즉 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게 돼? 나를 보게 돼. 길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 예를 들어 니네가 공부를 하든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 그것은 밖으로 보이는 걸 하는 거야. 성적 잘 내고 실적 잘 내고 이게 인간의 인생의 핵심인가? 맞아? 그러면 어디에 빠지지? 결과 중심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지? 으스대죠. 얘네? 내가 어디 대표이사야? 이러면서 굉장히 으스대죠. 자기가 뭐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맞아? 그러니까 남을 뭐하게 돼요? 무시하게 되죠. 그런 사람. 자, 근데 그런 사람이 좋게 보이니 안 좋게 보이니 사람들은? 잘난 건 알겠는데 잘난 척하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이죠. 재수 없잖아요. 그치? 왜 재수 없지? 그런 사람들은 왜 재수 없나요? 잘나서 재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이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겸손해 안 겸손해? 겸손하지 않아요. 거만함, 이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인 거야. 그걸 보면 우리는 구역질을 느끼는 거죠. 이해돼? 회장님은 뭐예요? 인간이 쓰레기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무언가를 많이 경험해서 밖으로 보이는 걸 이루는 게 중요한 것과 아니야 작가는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아내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이해되니? 고생했고 힘들지만 나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성찰할 수 있어야 돼. 자기 반성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너네 여자들이 못 견디는 남자가 뭘 것 같아요? 못생긴 남자? 성격 안 좋은 남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1위는 뭐냐면 꼰대 같은 남자예요.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무슨 얘기만 하면 야, 넌 그런 것도 모르냐? 야, 오빠 말만 믿어. 이런 남자 제일 싫대. 그리고 여자애들이 어디 놀러 가면 야, 어디서 여자가 이렇게 밤늦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얘기하는 남자. 진짜 꼰대 같은. 얘네 젊은데 꼰대 같은 남자들이 제일 싫대. 그런 남자들이 이혼율이 제일 높대.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어서 그럴까? 못생겨서 그럴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속에 자만심과 거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해돼? 그럼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교범아. 졸린 남자? 교범아. 졸려 죽겠지.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 나를 뭐 해주는 사람? 배려해주는 사람. 그럼 대화가 잘 통하고 나를 배려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배려와 겸손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길은 뭘 상징해줘요? 길이 뭘 것 같아? 우리가 현대시에서 길이라고 나오는 것이 무엇과 관련질 때? 사람의 인생과 관련질 때 인생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럼 길이라는 건 뭐예요? 삶 자체를 나타낸다. 삶에서 겪게 되는 뭐야? 어떤 경험들.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야? 삶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겉으로 많은 걸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를 봐야 돼? 내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작가는. 이해돼? 겉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적인 성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길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길은 삶인 거야. 삶. 자, 길에 뭐가 생겨? 거기 끝에 봐봐. 꽃이 핀대요. 꽃과 더불어 향기가 나는 길이 된다는 거야. 길은 꽃과 향기를 줍니다. 그럼 내적인 성숙한 사람에게 인생은 뭘 줄까? 꽃과 향기는 뭘까요? 삶에 무엇을 줘요? 아름다움을 선물해 줍니다. 이해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뭐 하지 않는데? 알고 나서야, 거기 체크해봐. 그것을, 이런 걸 알게 된 사람은, 이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야. 이제 삶에서 중요한 건 뭐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내적인 성숙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길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야? 내가 다 했어 이러지 않는다. 이해돼요? 겸손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 덕분에, 우리 아이들 덕분에 제가 잘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 그지? 멋지지? 멋지게 하면 졸리지?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55페이지 정도까지 하시고 지루할 것 같았어요. 재미없죠. 시를 계속 반복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 이제 쉽지 않으나 그래도 쉬지 않고 조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쉽다.